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봅시다. 별의 진화. 일단 별이 탄생을 하는 과정을 보면 별이라 하면 지구 같은 행성을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보통은 주계열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방출해서 빛을 내는 천체, 항성이 되겠죠. 실제로는 태양 같은 별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별은 다 뭐예요? 수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별들이 그래요. 얘네들은 다 어디에 퍼져 있어요? 성간 물질에 퍼져 있고,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성운, 그러니까 성간 물질의 밀도가 특히 높은 곳을 성운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다시 밀도가 높은, 그래서 밀도는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주로 얘네들이 모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부분이 중력이 클 거고, 이 부분으로 기체들이 모여서 모이고 하면서 계속 뭉쳐지는 거예요. 눈덩이 뭉쳐지듯이. 그래가지고 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별이 만들어지냐면은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원시별, 원시태양처럼. 그래서 성간 물질이 밀집된 성운에서 이 밀도가 높은 부분의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몰려 수축을 해요. 그래서 중심 핵을 이루며 성장을 해서 고밀도 기체 덩어리인 원시별이 돼요. 원시별이 되는데, 원시별도 별이에요. 그러니까 뭘 내요? 빛과 열을 내요. 그래서 보면은 원시별은요, 주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온도가 높아지고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을 해요. 빛을 내요. 근데 얘는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무슨 에너지다? 중력 수축 에너지이기 때문에 별이라고 안 하고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부 핵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주계열 단계, 즉 점점 밀도가 커지고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1000켈빈 정도에 이르면 이때부터 빛을 방출하는 전주계열성 상태가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색 외성 뭐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갈색 외성, 적색 외성. 그러니까 온도는 내요. 약간 불그스름하게. 예. 그래서 전주계열 단계에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서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면 드디어 이때부터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수소 핵 융합 반응.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바로 우리가 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자, 여기서 뭐가 일정해요? 크기가 일정해요. 원시별은 크기가 계속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런데 주계열성은 크기가 원시별에서 빵 커졌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가. 그리고 별의 대부분의 일생을 자,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돼요.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이고, 태양이 수소를 얼마 정도 썼냐면 한 1% 정도 썼어요. 여태까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려면. 별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 융합 반응입니다. 어디에서? 중심부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고요. 중심부의 수소가 감소해서 헬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4H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변하는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거고, 주계열성은 별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중력 수축력과 그다음에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게 바깥으로 뿜어내는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내부 압력, 즉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바깥으로 내뿜는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중력하고 요거하고 서로 평형이 돼요. 그러니까 중력은 중심부로 작용하는 힘이고,
핵융합 반응으로 뿜어내는 내부 압력은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요 두 힘이 서로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크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의 질량하고 수명을 보면은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밝아요. 그리고 표면 온도도 높아요. 표면 온도가 높다는 소리는 중심부 핵의 온도도 당연히 높다라는 소리고, 그럼 수소를 어떻게 태우겠어요? 더 빨리 태우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 머무는 기간 자체가 짧아집니다. 왜? 질량이 클수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아서 연료를 더 빨리 소모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와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이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의 별을 이제 M으로 보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5M에서 100M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주계열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고 주계열성이 어떻게 돼요? 좀 빨리 도달해요. 그런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에서 수직 방향 아래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리게 도달해요. 훨씬 더. 왜? 온도를 높이는데 수축을 훨씬 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길어요. 네. 그 다음에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은 주계열성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원시별도 질량이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별들은 진화를 하는데 뭐에 따라 달라요?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달라요. 일단 성운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태양 정도 질량인 애랑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큰 애들 보면은 원시별이 태양보다 아주 질량이 큰 애나 태양 정도 질량인 애들이나 그다음에 태양보다 약간 질량이 작은 애들은 다 뭐가 돼요? 주계열성이 돼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태양 질량보다 한 0.08배, 한 5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애들은 뭐가 되냐면은 갈색 외성이 됩니다. 갈색 외성. 만약에 목성이, 여러분들 목성 온도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목성 표면 온도는 되게 낮아요. 영하 한 100 몇십 도예요. 그런데 중심부 온도는 되게 높아요. 이게 만약에 목성 질량이 지금보다 만약에 조금 더 컸다면 갈색 외성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항성이 2개인 별이 될 수도 있었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목성은 실제로 이 태양계 성운에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어디서 이렇게 날라온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요새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또 성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초신성 폭발하면서 이 잔해가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얘가 태양계에서 우연히 이제 가스형 행성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폭발을 해가지고 태양계 성운에 있던 초신성이 폭발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별의 최대 사이즈가 토성 정도래요. 그러니까 토성보다 훨씬 크거든요, 목성은.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어디서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온 걸 거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원시별, 태양 정도 되는 또는 태양보다 약간 질량이 작은 애들은 뭐가 돼요? 주계열성 상태에서 그냥 백색 외성이 돼요. 그리고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요. 뭘 거쳐요?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요. 적색 거성 단계에서 중심부 핵은 어떻게 돼요? 수축해서 뭐가 돼버리고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 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걸로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큰 애들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아니라 뭐가 돼요? 초고성이 돼요. 초고성 상태에서 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으로는 팽창하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팽창했다 수축하고 팽창했다 수축하고, 그러니까 얘가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밝기가 어떻게 됐어요? 커지면 밝아지고 작아지면 어두워지죠. 이런 별을 뭐라고 하냐면
변광성이라고 해요. 예, 맥동성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맥박 뛰는 것처럼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이제 뻥 하고 폭발을 하면 그게 초신성이에요. 이거 변광성 되다가 뻥 폭발해가지고 초신성 빵 폭발하면은 바깥에 있는 성분들은 밖으로 어떻게 돼요? 다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가요. 그리고 중심부에 있던 핵은 확 오그라들어서 뭐가 돼요? 질량이 한 5배 정도 되면 중성자별이 되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중심부가. 자, 그러면 초신성 빵 폭발해서 블랙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초신성이 빵 해가지고 블랙홀 확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1초? 1초. 초신성 빵 폭발해서 중심부로 확 모여가지고 블랙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래요. 1초. 네. 1초 정도 만들어진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날아가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블랙홀이 구멍이 아니에요. 거기 뭐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더 빨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구멍이 아니라 그냥 그 별의 물질들이 중성자가 몰려서 꽉 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블랙홀이에요. 왜냐면은 빛도 들어갔다 못 빠져나와서 약간 이제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멍은 아니다. 알겠죠? 구멍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시별이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적색 거성 상태에서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되고 나머지는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 태양보다 질량이 5배 이상 크면 초거성, 초신성 폭발한 다음에 백색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변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뒤에서 이 태양 정도 질량인 별은 주계열성 상태에서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적색 거성이 되는 상태를 보면은 중심부 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소가 뭘로 변해요? 헬륨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수소가 모두 다 헬륨으로 바뀌어 버리면 일단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그러면 원래 수소만 있던 애보다 헬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작아지죠. 사이즈는 작아지고 질량은 거의 비슷하니까 얘가 밀도가 커지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수축해요. 헬륨 핵이 수축해요. 그럼 헬륨 핵이 수축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깥으로 방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운데는 헬륨 핵이지만 바깥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 있는 수소층을 가열해서 이 바깥에서 뭐가 일어나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밖에서 일어나요. 이게 말을 헷갈리는 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수소 핵 융합 반응이에요. 핵에서 수소가 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소 핵끼리 융합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서 핵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원자 핵끼리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 바깥 부분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열과 압력 때문에 안은 수축하고 바깥은 팽창해요.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근데 별이 온도는 똑같은데 사이즈가 커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단열 팽창 과정처럼 해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 별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적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부 헬륨 핵이 수축을 해서 10억 켈빈까지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까지야? 태양까지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중심부의 맨 핵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 또는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그 바깥층은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까지 만들어지고, 그 바깥층은 수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예요. 헬륨 핵 부분은 이제 탄소하고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나면은 다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을 해서 온도를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질량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요? 확 수축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태양은 무슨 색별?
태양은 무슨 색? 노란색. 근데 얘는 핵이 수축해서 뭐가 됐다고? 백색.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더 높아졌어요. 네, 백색 외성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요. 백색이니까. 10,000켈빈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얀색이니까. 원래 6,000켈빈 정도였는데 표면 온도는 높지만 외성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도는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 되면서 표면 온도 높아지고 크기는 작아져서 광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바깥에 있는 얘네들은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바깥으로 어떻게 돼요? 다 뿜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백색 외성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수축을 하더라도 온도를 더 높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백색 외성은 주계열성보다는 표면 온도는 높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광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큰 별은 일단은 뭐가 돼요? 초고성이 돼요. 초고성이 되는 과정은 이 과정 이후로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수축해서 온도를 더 올릴 수 있고 수축해서 온도를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탄소가 산소, 네온, 마그네슘까지 만들어지고, 네온이 마그네슘 만들고, 또 다시 산소가 규소 만들고, 규소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드는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돼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만들어? 철까지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얘가 여러 겹이 나오겠죠. 철 있고 바깥에 누구 있겠어? 규소황 있고, 그 바깥에 마그네슘 있고, 그 바깥에 산소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있고, 헬륨 있고, 수소 있고 하니까 이렇게 층이 어떻게 돼요? 여러 겹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초고성이 돼서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서요. 규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런데 초고성 중심부의 규소가 모두 다 철로 바뀌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철은 무거운 핵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중력 수축으로 확 여기 있는 애들이 얘가 잡아당기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애가 이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야. 1초 만에 확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빵 터지는 거예요. 압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폭발해서 초신성이 만들어지고, 이때 폭발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도 높아지고, 이때 철보다 더 무거운 금, 은, 구리, 우라늄 같은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고? 철이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더 높은 열과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초신성 폭발 후에 중심 핵만 남아서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서 밖으로 빵 다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밀도가 매우 높은 중성자별이 형성이 되고, 태양 질량의 25배 이상인 별은 중력이 이거보다 더 큰 뭐가 되는 거다?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봐봐. 태양 주계열성이죠? 적색 거성 쭉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백색 외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요 백색 외성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색 거성이 행성상 성운이랑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게 되면서 태양이 소멸이 돼요. 알겠죠?